제 이름은 김은희, 올해 52살입니다. 3년 전 20년 넘게 함께했던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혼 사유는 복잡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남편의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전업주부였던 제가 갑자기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말 그대로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으로는 전세를 구하기엔 부족했고 결국 월세 원룸을 구해야 했습니다. 50대가 원룸을 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꺼리는 집주인들도 있었고 보증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 인터넷에서 찾은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원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4층 건물 3층,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었어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는 조금 낡아 보였지만 나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집주인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신중한 느낌이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따뜻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여기 오래된 건물이라 가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계약할 때 집주인 박정수 씨가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어요. 설마 정말로 그렇게 자주 연락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에서도 이분의 따뜻한 성품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사한 날은 7월 말, 정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짐을 다 옮겨놓고 간 후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이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 조작한 건가 싶어서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봤어요. 온도를 최저로 내려보기도 하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막막했어요. 혹시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닐까? 수리비는 또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에 오늘 이사 온 김은희입니다. 죄송한데 에어컨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지금 바로 올라가 볼게요. 목소리에서 진짜 미안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는 모습이 든든했거든요. 10분도 안 되어서 박정수 씨가 공구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전에 점검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분은 정말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에어컨을 살펴보시더니 실외기 쪽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외부 전원이 나가 있었네요. 아마 정기 점검할 때 깜빡한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갈 거예요. 정말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시원함이란 1시간 넘게 후덥지근한 방에서 땀 흘리고 있다가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인데요. 앞으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분은 정말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회색 머리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짐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근처 치킨집에서 배달시켜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집주인이 친절한 분 같으니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분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은 2주 만에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싱크대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막힌 건가 싶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세제를 넣어보기도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물이 더 차오르더라고요. 아,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사 온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일까요? 박정수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설레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분에게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 김은희입니다. 죄송한데 이번엔 싱크대 물이 안 빠져서요. 아이고, 또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말 미안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집주인의 목소리인데 말이에요. 이번에도 10분도 안 되어서 올라오셨는데 이번엔 더 큰 공구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건물이 좀 오래돼서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바로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배수관을 뜯어보시더니 뭔가 막힌 걸 빼내셨어요. 기름때와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더라고요. 이전 세입자가 기름을 많이 버렸나 보네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 물이 잘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좀 복잡했어요.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정말로는 걱정보다는 다시 박정수 씨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미리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다른 곳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그분의 성실함은 인정했지만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제가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끼고 있었어요. 박정수 씨가 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 그분이 가시고 나면 아쉬운 마음. 이런 감정들이 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화장실 변기였습니다. 물을 내려도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밤새 졸졸졸졸 소리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또야? 정말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나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월세는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제가 여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고장이니까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정수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뛰었어요. 아니, 이게 정상인가요? 집이 고장나는 게 좋다니요. 제 마음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좀 귀찮다는 티를 내면서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또 김은희입니다.
이번엔 변기에 문제가 있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엔 뭔가요? 집주인 목소리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본인도 이렇게 자주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을 거예요. 변기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밤새 소리가 나서 잠도 못 잤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올라가겠어요. 이번에도 금방 올라오셨는데 얼굴에 정말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변기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무언가를 조작하셨어요. 부품이 좀 낡았나 보네요. 새 부품으로 교체할게요. 그분은 다시 내려가셨다가 새 부품을 가지고 올라와서 교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분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박정수 씨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것도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신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손을 보니 일을 많이 하신 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어요. 왜 그 손에 시선이 자꾸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몇 번이나 테스트해 보시고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신 후에야 가시는 거예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건물 전체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그분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좀 누그러졌어요. 이분은 정말 성심껏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평소에는 뭘 하며 지내실까? 혹시 가족은 있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집주인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와서 고쳐주시는데 뭐요? 그래도 세입자분이 불편하시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엔 이 집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건물이 좀 오래돼서 그런 거였고 집주인은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박정수 씨를 자꾸 보고 싶어지는 제 마음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또 일주일 후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또야. 이번에는 짜증보다는 체념이 앞섰어요. 아, 이 건물이 정말 오래된 건물이구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정수 씨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제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걸 때는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또 김은희입니다. 아, 또 무슨 일이세요? 집주인 목소리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본인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번엔 형광등이 깜빡거려요.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새 형광등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형광등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안전기까지 점검해 보시더라고요. 형광등만 바꾸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예 LED로 바꿔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꼼꼼했어요. 기존 형광등을 모두 떼어내고 새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집주인님,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LED가 더 비쌀 텐데. 아니에요. 자꾸 불편을 드려서 죄송해요. 이걸로 교체하면 더 밝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엔 이 집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님이 이렇게 성실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박정수 씨가 웃으셨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런 감정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건물이 좀 오래돼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더 꼼꼼히 관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빨리 와서 고쳐주시는데 뭐요. 그날 처음으로 저희가 웃으면서 대화했어요. 박정수 씨는 생각보다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표정, 그분의 손짓, 모든 게 제게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혹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죠.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드렸어요. 박정수 씨는 처음엔 사양하시다가 결국 받아서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커피 마시네요. 인스턴트 커피인데 뭐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것도 귀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박정수 씨도 혼자 사시는 것 같았어요. 왼손에 결혼 반지가 없던 게 기억났거든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박정수 씨는 아내를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고 본인은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이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세입자분들이 계시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니거든요. 그분의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분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정수 씨는 고장 때문이 아니어도 가끔 안부를 물으러 오셨어요. 요즘은 별일 없으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보일러는 괜찮으세요? 네, 잘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집주인으로서의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정수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따뜻해졌고 더 오래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앓고 있었는데 박정수 씨가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약 먹고 있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시는데 몸조리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죽이라도 끓여다 드릴까요? 그 말에 정말 놀랐어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죽을 끓여준다고? 그런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걱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켜 먹을게요. 아니에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아프실 때는 따뜻한 죽이 최고예요. 박정수 씨는 정말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셨다가 30분 후에 따끈한 닭죽을 가지고 오셨어요. 직접 끓이신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감기 걸렸을 때는 이런 게 좋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정성스러운 죽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아플 때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주는 경험이 없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설렜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다 나을 때까지 제가 챙겨드릴게요. 정말로 박정수 씨는 제가 나을 때까지 매일 죽을 끓여다 주셨어요. 그냥 끓여주시는 게 아니라 영양도 생각해서 닭죽, 전복죽, 야채죽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저희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박정수 씨는 원래 중학교 기술 선생님이셨다가 정년 퇴직 후에 이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수리는 다 혼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든 잘 고치시는구나 했어요. 학교에서 30년 넘게 기술을 가르쳤으니까요.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힘드셨겠어요. 혼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박정수 씨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둘 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일들이 생겼어요.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거나 보일러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정수 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또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전혀 귀찮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박정수 씨가 오시는 것이 이제는 반가웠어요.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거든요. 어느 날은 박정수 씨가 높은 곳에 전구를 갈아주시다가 사다리에서 비틀거리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재빨리 달려가 그분을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 안게 됐어요. 박정수 씨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남성 특유의 향기가 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정수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구 교체 끝났으니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죠. 그날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박정수 씨가 오실 때마다 저는 설레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됐고 집안 정리도 더 깔끔하게 하게 됐어요. 혹시 박정수 씨가 갑자기 오실까 봐서요. 박정수 씨도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수리가 끝나면 바로 가셨는데 이제는 커피 한 잔 하고 가시곤 했어요. 그리고 대화도 더 길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박정수 씨는요? 저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요? 하루하루가 좀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쉽게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저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혹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나는 일이 있었어요.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되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박정수 씨한테 전화했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박정수 씨는 정말로 바로 올라오셔서 보일러를 점검해 보셨어요. 하지만 부품을 교체해야 해서 당장은 고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부품을 사서 고쳐드릴게요. 오늘 밤은 제 집에서 주무시죠.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세요? 제 집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박정수 씨는 정말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 추위에서 밤을 보낼 자신이 없었어요. 전기장판이 있긴 했지만 보일러 없이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빨리 짐 좀 챙기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박정수 씨 집에 가게 됐어요.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거실에는 아내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손님용 방은 여기에요. 이불도 깨끗한 걸로 준비해 놨어요. 정말 고마워요. 집주인님 덕분에 얼어 죽지 않겠네요. 박정수 씨라고 불러주세요. 집주인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박정수 씨가 직접 차를 끓여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래요. 요즘 제일 즐거운 시간이 박정수 씨와, 아니, 정수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정말요? 네, 처음엔 고장나는 게 짜증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다리게 돼요. 박정수 씨가 웃으셨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도 그래요. 수리하러 올라갈 때마다 설레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정수 씨, 혹시, 네, 아니에요, 그냥,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여졌어요. 이런 감정을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은희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감정이 제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박정수 씨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50대와 60대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설렘과 떨림은 젊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은희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박정수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일을 많이 하신 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은 정말 따뜻했어요. 난방이 안 돼서 박정수 씨 집에 온 건데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박정수 씨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은희 씨 보일러 빨리 고쳐드려야죠. 고마워요. 어젯밤에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집이 따뜻했어요. 박정수 씨의 말뜻을 알 것 같았어요. 혼자 살면서 느끼는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을 함께 먹고 나서 박정수 씨는 부품을 사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오후에 와서 보일러를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이제 완벽해요. 더 이상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수리 때문이 아니어도 자주 만나게 됐어요. 박정수 씨가 저녁 때 안부를 물으러 오시기도 하고
제가 아래층으로 놀러 가기도 했어요. 오늘은 고장난 게 없는데요. 그냥 확인차 왔어요. 박정수 씨가 쑥스럽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60대 남성이 이렇게 수줍어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커피 한 잔하고 가세요. 좋죠. 이제는 커피 한 잔이 저희의 일상이 됐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어느 날은 박정수 씨가 제 생일을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제 생일을 아셨는지 물어보니까 처음 계약할 때 신분증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은희 씨.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누군가가 제 생일을 이렇게 챙겨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특별한 사람의 생일은 기억해야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박정수 씨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은희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저 같은 늙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늙었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성숙하고 든든해요. 정말요? 네, 젊은 남자들은 신경질적이고 불안해 보이는데 박정수 씨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박정수 씨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나이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셨나 봐요. 저도 은희 씨를 보면 정말 예뻐 보여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누구도 저를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박정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셨어요. 은희 씨, 안아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수 씨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어요.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렇게 안겨 있으니까 정말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느꼈던 불안감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박정수 씨는 늦게까지 있다가 가셨어요. 저희는 소파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희 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수 씨가 제 말에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어요. 박정수 씨가 저녁 때 올라오셔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함께 TV를 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박정수 씨가 수리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안 돼요. 수건으로 말리세요. 저는 수건을 가져다가 박정수 씨의 머리를 말려드렸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박정수 씨의 얼굴이 정말 선량해 보였어요. 은희 씨. 네. 박정수 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입을 맞춰주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박정수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조심스럽게 대해주시고 항상 제 기분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은희 씨, 괜찮아요? 네, 정말 좋아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박정수 씨는 늦게까지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밤이었어요. 새벽에 깨어보니 박정수 씨가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박정수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박정수 씨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어요.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사실상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박정수 씨가 제 방에서 자기도 하고 제가 아래층에서 자기도 했어요. 다른 세입자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눈치채도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은희 씨,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마시던 커피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박정수 씨의 얼굴을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정말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은 박정수 씨의 아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당황했지만 박정수 씨가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제 친구 은희 씨예요. 안녕하세요. 아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게 의외였나 봐요. 아버지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더라니 이유가 있었네요.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해? 박정수 씨가 쑥스러워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좋은 일이죠.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다행히 아들분도 저희 관계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고장 때문에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저희를 만나게 해준 고마운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은희야, 처음에 에어컨 고장 났을 때 생각나? 네, 그때는 정말 짜증났었어요. 저도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박정수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가끔 다른 세입자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희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함께 살까요? 어느 날 박정수 씨가 제안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따로 사는 게 더 어색할 정도로 가까워졌거든요. 좋아요. 어디서 살까요? 1층 집이 더 넓으니까 거기서 살까요? 그렇게 저는 박정수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3층 원룸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기로 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진짜 부부처럼 지내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희가 옆에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박정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항상 배려해 주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주시고요. 이제는 아침에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가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행복해요. 은희 씨,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니. 저도 그래요. 박정수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고장 때문에 짜증났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저희를 이어준 인연의 끈이었다니. 만약 그때 에어컨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싱크대가 막히지 않았다면,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고장난 것들을 고치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고쳐졌네요. 박정수 씨의 말에 정말 공감했어요. 혼자 살면서 상처받고 외로웠던 마음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치유됐거든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50대든 60대든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짜증났던 고장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고마운 일이 되었어요. 그 작은 문제들이 저희를 만나게 해주었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여러분도 삶에서 만나는 작은 불편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저처럼 52세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박정수 씨는 집안의 작은 것들을 고쳐주시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고장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의 표현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고칠 게 없나? 굳이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사람, 그리고 고장난 마음들을 고쳐준 사람. 박정수 씨는 제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짜증내는 작은 문제들이 실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사연 보러 오세요.